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저 기릿이 주식 투자하면서 거의 매년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은 급등하는 주식 못 산 거 그거 후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런 포모 증후군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습니다. 저 기릿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0년은 주식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그 중에 한 번은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는 많이 아쉽지 않은데, 그런데 딱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매번 미국 증시가 왼쪽에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는 이런 미국 증시를 볼 때마다 꼭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진짜 지금은 못 사지만 미국 증시 나중에 떨어지면은 무조건 뭐 애플을 비롯해서 테슬라라든지 그런 거 사고 만다, 이런 생각을 꼭 하고 올해 초에도 했었는데, 야 근데 막상 막상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리고 나면은 한국에도 꽤나 맛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만 먹고 글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또 이렇게 타이밍을 놓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지금 보니까 한국장은 쉬는데 미국장은 뜨거운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걸 봤을 때 다음에는 진짜 미국 증시 넘어간다, 미국 주식도 기름들이랑 같이 꼭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울 기릿이 미국 증시 포모 증후군을 느낄 정도로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도 다우가 상승해 2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서비스 365 코파일럿 출시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4%나 급등을 했고요. 서기리씨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분이죠. 이번 AI 버블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단기간 시가총액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렇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주식 중 카바나를 아시나요? 아마 미국 주식을 조금 하셨다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2년 전에 매우 유명했던 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카바나가 어제는 9% 급등했는데, 그런데 시간에서 무려 10%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카바나 갑자기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나 봤더니, 최근 카바나는 흑자 전환 기대감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는데 왼쪽에 보다시피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자면 무려 700%나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카바나, 그런데 갑자기 원래 다음 달 3일에 실적 발표랑 컨퍼런스 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19일, 당장 오늘이죠, 오늘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 별일인가, 뭐 빨리 할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 또 많이 오르기도 했고, 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정 변경한 게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퍼지며 주가가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이런 생각도 볼 수 있겠죠. 카바나 입장에서는 야, 서프라이즈 소식이 나왔다, 이거 빨리 주주한테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10%나 하락하고 있으니까 만약 그렇다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오늘 저녁에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골디락스가 왔다. 지금 미국 증시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다는 거는 당연히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좋다는 거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골디락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CPI 잡혔으며 경제 지표 좋고, 그리고 경기 침체 전망까지 흐릿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골디락스가 뭔가 경제가 높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지 않는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뜻하는데, 말 그대로 황금 시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제가 좋다 보면은 우리가 가진 돈이 많아서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다 보니까 경제가 좋은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진짜 행복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로 골디락스라고 말을 한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얘기가 나오며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 초 경기 침체 리스크, 야, 이거는 그냥 신기룬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반대로 아니면 지금 상승이 마지막 파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한 새벽 2시쯤 아닌가, 이런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다음입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 소식이 계속 뜨거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더 오른다. 오늘은 에코프로 빔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에코프로 친구들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어제 에코프로는 쇼스키즈가 나타나며 상승한 건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는 JP모건이 털렸는데 JP모건보다 더 많이 공매도 잔고를 들고 있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이 있는데, 만약에 얘들까지 쇼스키즈 나오면은 야, 이거 주가 그냥 쭉쭉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 결국 쇼스키즈가 연달아 나오기 시작하며 에코프로 친구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제 LNF까지 그 친구들까지 주가가 단기간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미래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에코프로 BM이 기아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니까 한 가지 뇌피셜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공매도 쇼스키즈 이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장고 상위 기업 요 친구들이 혹시나 밈 주식처럼 갑자기 막 급등하는, 단기간으로 물론 길게 가진 않겠죠, 단기간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왼쪽은 코스피, 오른쪽은 코스닥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왼쪽에 뭐가 있는가? 롯데 관광개발, 두산 퓨얼셀, 호텔신라, DB하이텍, SK네트워크스, 후성, OCI홀딩스, 신세계 등등. 그리고 오른쪽은 주성엔지니어링, 휴마시스, 바이오니아, 에코프로 HM, NK맥스, ST큐브, 이오테크닉스, HLB생명과학, 에코프로비엠 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기업인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의 흐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재용, 테슬라 칩 만들어용. 자,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 칩 HW5.0 생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긴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약 2년 뒤부터 테슬라 프리미엄 차량에 탑재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이길이 이거 TSMC가 하고 남은 거 그냥 삼전이 가져온 거 아니야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번 수준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놀랐다고 하며 업계에서는 TSMC에게 삼전이 일격을 가했다 이러한 평가까지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년 전에는 TSMC가 협력사였지만 이번에 삼전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흐름 당연히 이어나가야겠죠. 미래 먹거리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1등 보여주길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반도체 소식 하나 보도록 할게요. 디램 현물가가 열흘째 상승 중. 아시다시피 디램 현물가는 대형 계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고정 거래 가격의 선행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는 소식.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하이닉스와 삼전에 감산이 슬슬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걸 얘기해 볼 수 있고, 이는 곧 삼전 그리고 닉스의 주가 방향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 친구들도 가는데 삼성전자 친구들, 반도체 친구들도 가야겠죠. 에코프로만큼 그런 흐름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팔만전자만큼은 일단 좀 찍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부 신규 원전 도입 검토.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신규 원전 건설 논의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6개월 시점을 앞당겨 내년 7월쯤 11차 정기본 수립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 정기본의 핵심은 당연히 원전이겠죠. 전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원전 등으로 새 공급 여력을 확충할지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왼쪽에 보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 주죠. 월봉을 봤을 때 2011년 이때 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오랜 기간 동안 쉬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 줄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제 살다 보니까 이런 세금 또 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세금. 자,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규 지방세 도입을 국회에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하고 있나 봤더니 경기도와 인천시는 카지노,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를 걷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며, 그리고 강원도와 충북은 폐기물 반입세, 또한 일부 지자체는 휘발유를 쓰지 않아 교통환경에너지세 등이 붙지 않는 전기차에게 친환경차 주행거리세,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무자녀 가구에는 무자녀세 이러한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나중에 특히 무자녀세, 반려동물 보유세 이런 것들은 아마도 최소한 몇십 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가 막힌 거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야, 친환경차 주행 거리세는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9,860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올해보다 2.5% 상승한 9,860원이고 1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열심히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9차 수정안까지 합의를 하며 190원까지는 차이가 좁혀졌지만 결국은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고, 노동계는 1만원,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했는데 표결 결과 9,860원이 17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로 9,860원에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이제 내년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10,000원 넘겠다라는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2025년 그때는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소식이 나오자 오늘 로봇주가 나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7. 자,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 개봉하고 일주일 만에 누적 관객 200만 8,600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바로 예약해서 보고 왔는데 진짜 CG 좋고 그다음에 재미있고 대신 뭐 남는 건 남는 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시원한 액션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속도는 누적 관객 수 750만 명을 달성했던 네 번째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7은 톰 크루즈가 인류를 위협하는 AI를 추적하며, 여기도 AI네요. 악의 세력과 마주하는 스토리라고 합니다. 자, 현재 박스오피스 1이라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기름 낼 시간 되시면은 이거는 또 봐야겠죠.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서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완다도 디폴트. 중국에서 안 좋은 소식 계속 나옵니다. 중국의 대형 개발사 다렌 완다 그룹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23일 만기인 채권 4억 달러 중 2억 달러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달러 채권은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어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며, 이 소식이 알려지며 완다의 주요 채권들이 이틀 연속 폭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안 좋았던 부동산이 다시 터지며 중국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설도 다시 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국에서 어떠한 악재가 터지는지 계속 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어제 강원도 철원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농장에는 6,800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었다고 하는데 근처에 있는 다른 농장까지 하면은 17,000마리, 이 돼지들이 전부 다 살처분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며 장마철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폭염은 계속된다. 지난 7월 첫 번째 주는 지구 기록상 가장 더운 주였다고 하며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유럽은 40도, 캘리포니아는 50도가 넘는, 야, 여기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있을까요? 진짜 밖에 돌아다니면 화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이상고는 그냥 이제 시작이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디폴트 값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인류는 더 심각한 폭염에 적응을 해야 될 것,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산타페 역대 최고 디자인. 저 산타페 새로 나온 거 알고 계셨나요? 어제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은 호불호가 조금 엇갈리는 와중에 호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에 그랜저가 새로 나왔을 때 그때 반응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랜저 나름 성공했죠. 이번에도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나온다고 하네요. 자,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진짜 각지게 생겼습니다. 뭔가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한번 봐야기는 하겠지만, 다만 혹자는 이거 외제차 뺏긴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조금 궁금하네요. 서기릿은 예전 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5천만 원대 테슬라. 자, 모델 Y RWD가 국내 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준 가격이 있잖아요. 그 기준 가격보다 저렴한 5,600만 원에 출시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지원 플러스 테슬라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력적인 가격이 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싼 이유가 뭔가? 바로 배터리 때문입니다. 기존의 모델 Y는 3원계 리튬이온을 사용했으나 이번 모델 Y RWD는 CATL의 LFP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 대신 배터리가 중국 거인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게임주 전망은 어때?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성적표를 받을 생각에 빵실빵실 웃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그런데 게임주만큼은 이번에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부모님한테는 안 보여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며 울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웃고 어떤 기업이 나쁜가 봤더니 일단은 넥슨은 2분기에 맑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그 반면 NC와 넷마블 비가 쭈룩쭈룩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주는 결국 게임으로 증명을 해야겠죠. 앞으로 NC와 넷마블의 희망이 뭔가 봤더니 하반기에 NC는 TL을 출시하고, 다만 일단 사전 공개에서는 매우 나쁜 혹평을 받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은 시네타, 세븐나이츠 키우기, 그랜드 크로스 이런 것들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혹시나 게임즈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이벤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1020 세대가 아이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한국갤럽의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20 세대 중 애플 아이폰을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년 전 52%였으나 올해는 65%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페이 국내 도입 등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나중에 또 돈을 쓰는 거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파이보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인간형 파일럿 로봇 파이봇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로봇이 뭐하고 있나 봤더니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네요. 비행기를 조종하는 기술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파이봇 내부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 조종 매뉴얼을 읽고 직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으며 기존에 존재하는 오토파일럿의 경우 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파이봇은 모든 비행 과정, 돌발 상황 대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파이봇은 26년까지 완성할 예정으로 앞으로는 경비행기 시험 비행을 하며 검증할 예정. 경비행기는 또 사람이 타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요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비행기가 됐으면 다른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장갑차, 그리고 다른 장치 조작. 그러니까 나중에는 택시기사가 이 파이봇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는 장갑차 거기에는 이 파이봇이 타서 그러니까 무인 장갑차가 돌아다니며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앞으로 이쪽 시장이 갈수록 커질 걸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까지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